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학교 졸업하고 잠깐 교사 생활 하다가 현재는 이제 서초 메가스터디 의학죽학 전문관 여기에서 5년차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들어갔던 첫 해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제가 9월에 늘 강사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3들 또는 재수생들 주로 이제 수능 위주로 조금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 김포 지역까지 그리고 고3도 아니고 지금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설명회에 왜 수능 강사가 나왔을까? 이런 의문점이 조금 드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고3이랑 재수생들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요즘 입시는요. 1년 만에 수능 준비하는 게 너무 빡셉니다. 너무 어렵고요. 문제 스타일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1년의 시간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던 게 그럼 고2 때부터 수능 준비, 내신 준비 같이 철저하게 진행한 다음에 고3 때까지 쭉 끌고 가자 꿈을 꿔왔는데 이번에 같이 서초의학학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김포 지역에서 같이 수업 진행하게 되면서 기회가 너무 좋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좀 고3 아이들이 수능에서 조금 어려울까, 죽을 쓸까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N수생 때문입니다. 의대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중 고3 비율, N수생 비율이 어떻게 될까? 작년에 처음으로 아예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하도 이제 의대 열풍 불다 보니까 처음으로 작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N수생 비율에서 국립대 총 비율 보시면 돼요. 합격자 중에 여기 81.1%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죠?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만 고3이고요. 나머지 학생들 전부 다 N수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립대에 대한 총계였고요. 아래쪽에 사립대 총계가 나와 있죠? 75%. 총 다 따져봤더니 78.7%가 N수생의 비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 실제로 기사가 났던 자료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N수생의 침범이 굉장히 심하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럴 수 있죠. 우리 아이는 뭐 의대까지 갈 정도로 당장 최상위권은 아닌데 이러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N수생들이 의대만 가는 거 아니고 의대 채우면 한의대, 수의대, 치대 당연히 뭐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학교 분들의 N수생들이 침범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릴게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유지하면서 현재 전교 등수를 계속해서 고3 수능 때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은 수능 잘 본 학생들이 99%대가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수학 잘 보면은 99%,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1등급이죠. 그 친구들이 6구 가면은요 거의 97%, 96%로 떨어집니다. 내 실력은 고정되어 있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는 전교 등수가 오르기도 했는데 반대로 이제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거꾸로 1등급 좀 끝자락 있죠. 96%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거의 100% 2등급으로 확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N수생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충분히 내신 수학 하다 보면 대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신과 수능에 대한 비교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수능 많이 가르친 강사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은데요. 내신 잘한다고 수능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는 성립하죠? 수능 잘하는 친구들 보통 내신도 잘하긴 하더라고요. 내신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문제 풀리면 화가 났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내신에서는 그냥 막 접근 가능했던 문제들이 많은데 수능 기출 넘어가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풀면 어머니들 다 조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어머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심심하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규칙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정답이 나오네요. 이게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바라보는 거랑 반대쪽에서 즉 위쪽에서 이렇게 떨궈서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나와 있는 숫자의 규칙은 당연히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90도 회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고개 헷가닥 돌려서 바라보시게 되면요 86, 88, 89, 90, 91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87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말도 안 되는 이런 IQ 테스트 같은 문제를 제가 왜 가져왔냐? 이게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수학은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조금 과장됐죠. 이거는 비율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예시니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항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잡는 게 어렵고요.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계산으로 마무리되는 게 수능 수학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내신 같은 경우는요
방향 잡는 건 쉽지만 내 계산, 정답 찾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만 대비하면서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이런 사고력적인 문제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만 하면 수능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실전 개념, 스킬 이런 것들 수능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얘기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한번 기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뭔가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주차장비라는 내용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180도 회전해서 바라보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를 날려버리는 거죠. 왜? 이미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평가원은 아이들이 이거 학습했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 올려도 충분히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뭐다? 당장 나와 있는 규칙이 안 보이겠지만 한번 또 돌려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숫자들의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발생해요. 보통 뭐냐면요, 처음 등장했던 아이디어는 계산으로도 풀립니다. 아이디어를 캐치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계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계산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캐치해야만 어차피 너네 이거 기출이 있으니까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은 당당하게 계산적인 방식을 아예 지워버리고 아이디어를 캐치한 학생들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출제를 합니다. 또는 이런 거죠. 앞에 있는 문항이 예를 들어서 처음 출제여서 4점짜리로 나왔다 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미 나왔던 요소니까 객관적인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 또는 앞에 문항 배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계속 진화하고 있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속 훈련하면서 수능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사고 과정, 반복되는 뭔가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이 잘 되지만 내신 준비만 하고 있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에 굉장히 약한 부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문제 출제 스타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요. 이건 조금 이과 학생들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이번 수능에 해당하는 1등급 컷인데요. 잘 보시면 저는 너무 충격적인 숫자가 보입니다. 이게 81보다 85라고 얘기하는 게요. 1등급 컷이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84점 받았을 때 2등급이 나오고 어떤 학생은 81점 받았는데 1등급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저도 약간 헷가닥했는데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번 수능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왔냐? 지금 문제 출제 방향이 조금 기형적이에요. 그건 아시나요? 수원, 수투, 미적.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 이렇게 수능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배점이 수원 37점, 그 다음에 수투 37점, 그리고 선택 과목이 2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게 좀 웃긴 게요. 두 가지 과목을 합친 것보다 미적분에 해당한 양이 훨씬 많아요. 난이도 훨씬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 쌤 같은 교재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원 쌤, 수투 쌤, 그냥 개념 수업 듣고 충분히 연습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적 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어려워서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아니 너네 두 개보다 어렵고 양도 더 많은 과목인데 배점은 26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수능 수트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전략이죠. 만약에 내가 최상위권 아니면 적당히 중위권 된다고 하면은 이 방향이 맞습니다. 미적분에서는 3점짜리까지만 최대한 다 맞출 전략 세우고 수원 수트에 집중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게 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면요. 요즘에 미적분, 기하, 확통 다 같이 표준 점수 매기는 건 알고 계시죠? 표준 점수 매기는 식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다시 두 학생 만들겠습니다. A, B. 공통 과목 74점 중에서 A 학생도 마이너스 12점, B 학생도 마이너스 12점. 뭐 어려운 4점짜리 3개만 틀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적 선택자였고요. 얘는 확통 선택자였습니다. A 학생 같은 경우는요. 공통에서 3개 틀렸지만 미적 28번. 너무 어렵고 수원 수투에 집중한 만큼 그냥 틀렸고요. 확통 선택한 친구 같은 경우는 28번 맞췄다라고 가정할게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확통 28번이 더 쉬우니까요. 그러면 표준 점수식이 어떻게 이걸 반영하냐면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수원수도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가 똑같은 아이들이 미적 28은 틀리고 확통 28은 맞았네? 아, 미적이 더 어렵네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여기서 보정이 들어가요. 미적에 대한 점수들은 전부 다 플러스가 붙게 되는 거고요. 확통 같은 경우는 조금의 마이너스 보정이 붙게 됩니다. 이걸 개수라고 하는데요. 매 시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번 미적에서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미적에서 받은 점수의 1.3이 곱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거 3점짜리 하나 맞으면은 공통의 몇 점짜리? 4점짜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4점 하나 맞추면 사실상 그게 몇 점인 거예요? 5점을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학생들이 발생했냐? 실제 제 제자 중에 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된 거는 커트라인이 이게 아니었는데 왜 너 2등급이지? 한번 평가 가볼래?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미적에서 4점짜리 3개를 다 틀린 거죠. 즉 마이너스 12점. 그 다음에 공통 하나 더 틀려가지고 84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미적 4점을 틀렸다고 하는 건 결국에 만점 기준으로는 한 문제당 마이너스 5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미적 마스터 학생. 미적 마스터지만 공통을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통에서만 마이너스 19점이 날아간 겁니다. 4점짜리도 한 4개 틀렸고요. 어이없게 또 3점짜리도 가뿐하게 실수 하나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19가 나왔어요. 근데 얘 몇 등급? 1등급.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수의 학생들이 미적을 버립니다. 전략적으로요. 전략적으로 미적을 버리게 되는 게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표준 점수를 환산하는 여러 가지 외부 상황과 겹쳐서 미적분을 공부 안 하게 되면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보통 고3들은요. 미적분 3학년 1학기 때 내신 열심히 하죠. 해봤자 깊게 잘 못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대신에 M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이 굉장히 널널한 편이다 보니까 고3 때 조금 던졌던 미적분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합니다. 결국 수능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고3 때는 겨울방학부터 미적분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과 학생들은요. 반대로 그러려면 수원수투 언제 해야 돼요? 이때 끝내야죠. 그쵸? 내신 하면서 끝내야죠.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고2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고2부터 쭉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수투나 미적, 보통 함수 해석에 들어가는 파트 같은 경우는요. 처음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보고 단순 계산으로 내가 접근을 할까 아니면 굉장히 예쁜 아이디어로 식을 한 번에 빡 뽑을까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가 고3들 만나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신 문제 풀면서 그런 단순 노가다에 너무 젖어든 거죠. 알려주면은요 우와 하긴 합니다. 근데 전 못하겠어요 쌤. 테스트 보면은요 똑같이 하던지 습관이 잘 변하진 않잖아요. 처음 배울 때부터 확실하게 수능 형태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런 식에는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상황들을 같이 인지하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수능과 내신 동시에 잡고 고3 때 미적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쨌든 요즘 수능 출제로 발생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얘기 많이 했으니까 내신 얘기만 잠깐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마 사후고랑 김포고 학부모님들로 알고 있는데요. 두 학교 모두 일단 객관식 위주의 시험지. 보통 이제 90점을 객관식으로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10점이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수투 넘어가고 나중에 미적분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때는 서술형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 수원만큼은 논술형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의 배려가 느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굳이 서술형 같은 거 수능에 안 나오니까 거기 집중하는 것보다 빠르게 정답 고르는 객관식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학교의 배려가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막상 보니까요. 모의고사 변형 비율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강남권 아니면 목동권 학교들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죠. 수능 아이디어가 사실 제일 예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너네 내신 따려고 하면 어쨌든 평가원 수능 기출 다 풀어야 돼.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요. 평가원에서 어렵게 출제됐었던 킬러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오던가 조금의 변형, 조금의 가공을 거쳐서 내신에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문제 형태가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평가원 수능의 유명한 문제들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사전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아이디어들만 조금 녹아있는 형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각 학교들이 이제 부교재, 김포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형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시험지 자체가 수능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한 문제가 어려울 수 없고요. 애초에 내신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정답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 속도와 어쨌든 정확도, 수능의 뭔가 아이디어랑은 살짝 방향이 다르게 접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들은 결국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대비하면은요, 내신은 같이 됩니다. 사실 어차피 요즘 수능도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이 옛날보다 좀 감소했어요. 감소하고 계산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디어 아무리 좋아봤자 계산 못하고 시간 내에 정답 못 고르고 바로 헷갈아 날아가는 거거든요. 고2 때부터 내신과 수능을 같이 잡는 컨셉으로 수업들을 준비했고요. 일단 2월에는 수원 특강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 동안 총 5회에 걸쳐서 설 이후부터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험 고난도 문항의 적응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신 킬러, 수능 킬러 이렇게 아마 교재를 구성하게 될 것 같아요. 킬러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엄청 못 따라갈 것 같고 이럴 수 있겠지만요. 사실 상대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수능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요즘 수능 트렌드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한 문제에 엄청 난이도가 몰빵되어 있진 않거든요. 내신이랑 살짝 유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문제가 그냥 적당히 어려운 그런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수어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신에서 어렵게 변별력 나오는 문제와 수능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자작했던 문제들까지 같이 구성하면서 이럴 때 선행 충분히 하시면서 개념 아니면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많이 돌리셨겠죠? 네, 그래서 기본 유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조금 더 고난도, 조금 더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수 1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는 3월부터 정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 저는 2년 계획 보고 여기 온 거거든요. 고2부터 그냥 고3까지 쭉 끌고 갈 계획으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수능, 내신, 그리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 내신형 문제집들 많이 풀고 클리닉 진행하는 걸로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요. 하지만 수능에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 발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고 훈련이 필요하겠더라. 네, 그래서 수업에는 수능형 고난도 하니까 뭐 엄청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뭐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사고 과정들을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신에 숙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어쨌든 내신도 봐야 되고 계산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내신형, 수능형 섞여 있는 문제로 쭉 진행할 것 같고요. 마지막 2주에는 그냥 내신 집중 대비 기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매시간 테스트, 클리닉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 커리큘럼도 잠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2년 계획 보고 오는 거예요. 수업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름방학 때 바로 수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때 특히 입학생들은 굳이 뭐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반드시 상위권 입시 목표를 하고 계시면은 미적분 적어도 한 번쯤은 좀 많이 공들여서 들였으면 합니다. 제일 득람률이 높은 수업들이 3학년 겨울방학이거든요. 이때 그 전에 미적분이 좀 공부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수업 듣다가 너무 왜 기초 같은 거 안 해주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는 되죠. 아이들은 당장 2학기 때 그냥 수원수투에 집중하는 것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에서 상위권 성적 받으려고 하면은 미리미리 미적분 개념, 기본 개념 여름방학 때 진행하시고요. 겨울방학 때부터는 실전 개념 들어가 주셔야만 수원수투 양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미적분, 굉장히 어려운 미적분, 그나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완전 실전 모드로 제가 그 모의고사도 좀 잘 만들어요. 대학생 때부터 문제들도 많이 팔고 인간 강사님들한테 많이 문제 팔았던 거 가지고 지금은 아예 학원이랑 계약해서 다른 강사들은 돈을 쓰면서 문제 만들 때 저는 돈을 받으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모의고사, 제가 3년 동안 제작했으니까 쌓여있는 모의고사가 몇십 편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 당연히 제 취향이 담겨있겠죠.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의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이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처음 보여드렸던 현역 정시 얘기인데요. 그래도 좀 인상 깊은 숫자가 있어요. 국립대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어딜까요? 서울대 N수생 비율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립대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연세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될 아이들은 한 번에 간다. 네. 그래서 고2 때부터 제대로 빡세게 그냥 정말 수능과 내신 한꺼번에 잡는 수업 진행하시면서 고3, 정말 아까운 1년의 시간 허비하지 말고 고3 입시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몇 김포 학생들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랑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요. 여기 자체가 그냥 수능 자체를 대비해 줄 수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능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미 자료도 많이 갖춰져 있는 저희 서초미라 팀에서 같이 여기 김포에 올라온 거는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